안녕하세요. 연애아빠입니다. 제가 휴가 다녀온 사이에 그 복숭아의 신용등급 사태로 난리가 났네요. 어쨌든 뭐 지난 과거로 보면 며칠 정도 가담할 이슈인데, 최근 뭐 주가가 그 식지 않고 계속 올라오기만 했었기 때문에 적당히 뭐 좀 식혀주는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또 큰 이슈가 여기에 또 그 덮쳐진다면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저는 또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먼저 어닝콜 주요 내용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일단 이제 현금하고 현금 등가물을 그 5억 달러 추가해 가지고 30억 달러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 유동성을 일단 증가를 시켜서 여러 가지로 이제 대비를 하려고 하는 거일 수 있거든요. 이게 뭐 지난 분기처럼 뭔가의 다른 그 업체를 인수를 하는데 자금으로 쓰일 수도 있고, 혹은 또 연체율이나 상각률이 높아져 가지고 그 대응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대출을 이번 분기에 굉장히 많이 증가시켰잖아요. 그 데이터는 다시 한번 뒤에서 설명드리겠고요. 이 부분을 제가 지난 영상, 그러니까 지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학자금 쪽으로 좀 그 희망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학자금 쪽으로 했었고, 그것이 무너진다면 이제 뭐 소파이는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이 자금 예금을 어느 정도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개인 대출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제 예상보다도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상각률이 그 또 2.94%로 낮아져서, 그러니까 이런 연체나 그런 그 상각 자체가 줄어들면 이 올해 초를 기억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왜 그 연체율이라고 이런 거 그 각 기관에서 엄청나게 소파이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가지고 1분기 어닝에서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갔어요. 그죠? 그 뒤에 이제 다른 이유로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현재의 시장 상황이 이제 리세션은 이제 없을 것이다, 걱정 안 해도 되는 경제 상황이라고 보고서 이렇게 진행을, 개인 대출을 이제 많이 한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 지출이 많아진 이유가 이제 예금이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높아지는 건데, 그 중에서도 소파이 머니 계정의 50% 이상이 이제 자동 입금 설정, 이 부분은 뭐냐면은 그 뭐 이게 소파이가 과거에는 그냥 세컨 계좌, 뭐 서드 계좌, 뭐 이런 식으로가 많이 쓰였다면, 지금 점점 주 계좌로 쓰는 금액들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무는 금액들이 커지니까 예금이 단순히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평잔 자체도 커지니까 그 금액이, 지출되는 금액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성장을 하면서 예금을 많이 끌어오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그 커버가 돼야 할 정도로 성장을 해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금융 서비스 부분에서는 이제 그 진짜 거의 뭐 양전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저저번 분기 2022년도 4분기만 봐도 마이너스 4,400만 달러였는데, 바로 직전 분기 2,400만 달러 마이너스로 거의 반토막 났고, 이번 분기에는 거의 뭐 한 5분의 1 토막 났죠. 마이너스 430만 달러로, 그러니까 다음 분기까지는 뭐 제로나 조금의 마이너스로 예상을 하고 있고, 4분기쯤에 이제 금융 서비스 부분에서도 흑자가 예상된다고 하는 아주 좋은 그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IPO 올해 거 처음 그 ODT라는 걸 했다는데, 이거 보고 제가 좀 놀랐던 게,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걸 또 다른 게 있어서, 어쨌든 투자 회원 유치가 이걸로 이제 강화를 됐다고 하는데, 지금 ODT가 처음이 아니죠. 그 리비안이라는 그 아주 큰 저 주식을 또 상장시켜서 대성공을 했었고, 그걸로 뭐 돈을 많이 번 게 아니라 투자 회원 유치가 이제 이런 걸로 이제 크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뒤에 다른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확실히 그 시너지 효과를 크게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바로 그 제가 어닝콜을 보지 못하고 그 휴가 준비하느라고 그냥 그 IR 자료 올라온 거만 보고 이렇게 딱딱딱 보고서 잠깐 그
눈에 띄는 거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이 주식 보상 내용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어닝콜에서는 이제 작년 대비 감소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직전 분기로 보면 지금 상승을 크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후 두 분기 동안은 제가 딱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감가상각 비용하고 주식 기준 보상을 그 부분에서 좀 더 늘어날 것이다,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판매를 총 3억 4천만 달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신용 5천만 달러, 학자금 1억, 그 주택 1억 9천만 달러. 그래서 이게 참 그 소파이가 영리한 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가중평균 이표율이니까 지금까지 대출 나간 것들의 이자를 평균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도 추측컨대 개인 대출은 지금 평균 아마 14%가 넘어갔을 거고요. 지금 현재 나가는 대출이.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은 제가 몇 번 전에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5.5% 이상으로 지금 금리가 책정이 돼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담보대출은 뭐 평균 요새 7%라고 하지만 소파이는 이제 낮은 대환을 많이 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아마 6% 후반 거기서 이제 좀 위로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득이 가장 많은 거를 가장 적게 팔고, 그 다음에 주택대출 같은 경우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학자금은 그 소비자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소파이의 다른 여러 상품들을 쓸 수 있게 유도하는 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학자금은 크게 파는 것보다 이 주택대출은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MBS로 만들어 가지고 팔아버리는 게 당연히 이득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일 많이 팔았고, 신용대출을 제일 적게 팔았다. 정말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님이 이제 어떤 기자가 하반기에 학자금 대출이 만약에 늘어나면, 9월부터 늘어나면, 순이자 마진도 줄어들지 않냐. 당연히 그 금리가 낮은 학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약간은 이거를 너무 많은 대출을 해주면, 그 순이자 마진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 금액을 조정을 하고, 아니면 많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어쨌든 순이자 마진은 좀 줄어들지는 않고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부분이 눈에 띄었고요.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 얘기도 나왔는데, 이제 9월부터 현재보다는 높은 수준, 당연히 이제 9월부터 이자 납입이 되지만, 근데 지금 제일 이슈가 된 게 바이든이 최근 공약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제 학자금 영상 마지막 거에서 보면은 이제 바이든의 정책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체도 봐주는 것, 즉 이거는 탕감을 해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시일이 좀 걸리고 또 중간에 이제 또 뒤집힐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학자금은 현재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당연히 갈 수가 없을 거고요. 그거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갈릴레오의 성장도 3분기에는 조금 성장하고 4분기부터 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금융 서비스도 갈릴레오도 대출도 학자금도 뭐 다른 담보대출이나 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3분기는 조금, 그 다음에 4분기 강세. 이거는 뭐 이자 부분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는 또 이제 좀 깊게 생각해 볼게, 소파이가 이제 3분기에는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유지만 된다면, 그 안에 또 다른 경제 상황 중에서 여러 안 좋을 만한 것들은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 또 다른 게 있잖아요. 그거 한번 참조해 보시고, 4분기부터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혹은 금리가 그때부터는 동결되니까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소파이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저도 그 부분을 좀 동의를 하고요. 3분기 전후가 이제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무사히 넘어간다면, 그러면 아마도 지금 이 소파이는 올해 말부터는 10달러 아래를 보지를 못할 거예요. 지금 영상 만들고 있는 와중에 지금 9달러도 찍었네요. 어쨌든 이 예상이, 소파이가 이게 4분기부터 순이익이 아니라 3분기에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으면 아마 10달러 중반까지도 갔었겠죠. 뭐 그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아까 ODT 이야기를 좀 더 하면은, 제가 시간이 과거에는 많을 때는
IPO하는 대부분의 종목들을 다 분석을 해보고 거기서 좋은 거, 그래서 그 중에서 업스타트도 마찬가지였고 누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거도 제가 좀 찬찬히 몇 개 좀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순이익 난 것들만 그래서 반 정도만 추려서 봤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ODT였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닝, 제가 마이닝 부분 요거 말고 USGO 말고도 또 다른 거 하나 좀 눈에 띄는 거 찾아놨는데 그거는 이제 골드 마이닝이 아니고 어쨌든 그 세 가지를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마침 소파이 어닝에서 이게 나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어쨌든 이 ODT 이 업체가 우리가 아는 그 일반 뷰티, 그냥 이렇게 그렇게 알면 안 되고 뷰티와 웰빙 쪽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이렉트로 이제 그걸 끌어들여서 약간 좀 컨셉이 약간은 좀 기발해요. 이게 이스라엘 기업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성공을 했잖아요. 50%나 지금 올라가서 소파이가 뭐 과거 리비안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성장을 했다고 큰 돈을 버는 건 아닌데 이런 성장을 상장시키는 것들이 계속 히트를 치면 당연히 그 투자 그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영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번 이것도 정말 잘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이게 제가 만약에 살만하다고 또 제가 만약에 직접 사게 되는 것들이 있으면 뒷부분에 또 한번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 개인 데이터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이거는 그 분기별로 거의 어닝 발표에서는 가끔씩 뭐 몇 가지는 분기별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대부분 연도 비교다 보니까 이런 이제 초반 신생이고 이렇게 성장하는 주식들은 바로 그 전분기, 바로 전전분기 이게 비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만드는 것들이 자료들이 있는데 그거에서 지금 보면은 갈릴레오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분기보다는 성장했지만 지금 지지난 분기가 최고였거든요. 상품 수로는 그때가 1억 3천만 개. 근데 지금은 1억 2,900만 이라서 상품 수는 조금 모자란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금액은 지금 이 받아들인 금액은 지금 역대사상 최고예요. 그러니까 지지난 그 22년 4분기 때의 그 상품 수가 제일 높았을 때보다 금액적인 면에서는 더 우월해졌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지난 분기 때 이제 빠져나간 그 상품 대비 새로 들어온 상품들은 단가가 좋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좀 더 희망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죠. 단순히 숫자만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 이런 단가적인 부분이 더 눈에 저는 띄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대출이 이번에 전 좀 늘 거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은 드렸지만 이렇게 좀 크게 넣는 거는 좀 예상을 못 했거든요. 뭐 10몇 억 정도 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1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1억도 안 됐으니까 1억 조금 넘고 그 정도에서 이제 서서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바로 이번 분기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죠. 3배 가까이. 근데 이게 과거로 보면 지금 22년은 고사하고 21년도가 피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쪽으로 돌아가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주택 대출이 내년은 돼야 이게 어느 정도 그 다른 대출에 비해서 두각을 좀 나타낼 정도로 성장을 하지 않을까. 어쨌든 가능성이 큰 이제 주식 그 파트가 되었으니까 이 부분도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상을 지난 영상에서 제가 했던 게 두 개 개인하고 학자금 그 합쳐서 한 40억 정도 할 거라는 예상이 맞았죠. 40억 정도인데 물론 이 내용이 약간은 바뀌었지만 학자금은 더 줄어들고 개인 대출은 확실히 더 늘고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개인 대출은 역대급이고요.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금액이 크게 늘었고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은 역대급 최저예요. 제일 낮았던 데가 요때 2022년도 2분기 이때가 이제 바이든이 또 최초 연장 그 발표한 직후였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줄어들었던 그때랑 지금 비슷한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도 요번 분기가 최악일 것은 맞고 요거는 뭐 다음 분기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지금 그 너무 급등하고 급락하고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종종 가끔씩은 이제 제가 보긴 보는데요. 요번에 요게 요 다음 주 말에 있는 다음 주 금요일에 있는 콜옵션 만기거든요. 거기서 현재랑 뭐 크게 비슷해요. 그냥 지금 보면은 콜옵션이 지금 10달러 전후에서 이제 가장 많고, 그러니까 좀 많은 편이고, 제일 많은 게 콜옵션이 12달러 정도가 제일 많다. 요거는 약간 희망적인 부분이고, 풋옵션에서는 지금 9달러대가 제일 많거든요. 7.5달러도 꽤 있어요. 예, 여기서 많이 싸우고 있지만, 지금 현재의 주가에서 많이 싸우지만 9달러가 가장 많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월물 그 세 번째 주, 다다음 주에 있는 거를 보면 약간은 좀 걱정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대로 가지는 않거든요. 옵션 트레이더들이 뭐 일반 트레이더들보다 좀 더 많이 뭐 공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냥 그 차트로 분석을 할 때가 있고 옵션으로 분석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요번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어떤 게 맞을지는 아무도 장담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세 번째 주 옵션 이제 만기 때는 제일 많은 게 지금 콜 옵션마저도 8달러가 제일 지금 많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이제 10달러, 11달러 때도 적당히 있고 그렇지만 제일 많은 거는 지금 현재 8달러예요. 콜 옵션이. 그 다음에 풋옵션에서는 당연히 지금 현재 거는 뭐 별로 없고 많은 게 이제 8달러, 7달러 이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요런 거를 보면은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뭐 요새 포모를 느끼시는 한국 사람들이 좀 많으신 걸로 지금 여러 군데로 보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어차피 미국 주식 그리고 소파이 같은 경우는 뭐 최근 급격하게 올라가긴 했지만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주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업스타트 같은 주식이라든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닝을 예측을 할 수 없는 범위들이 가끔 터지기 때문에. 근데 소파이는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는 예측, 거기에서 조금 비슬하냐 마냐에 따라서 좀 뭐 크게 오르내리고 하지만 아주 급격하게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차근히 이런 부분을 따지고, 지금 막 사고 싶다, 돈이 있다 분들은 분할로 해서 지금은 50% 이하로 조금 사고 좀 더 기다렸다가 그 기회가 안 오면은 뭐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지금 몇십 %는 사고 이렇게 분할로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오면 그때 좀 또 분할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아니나 다를까 지금 네이키드 숍도 보면은 그날 어닝 발표하자마자 급격하게 치솟죠. 왜냐하면 그만큼 과열되기 때문에 숏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점점 안정화되고, 지금 왜 그거 신용 등급 발표하고 나서는 오히려 크게 뛰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면 그 숏도 과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주가는 크게 과도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관들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